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며칠을 지나긴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3선 의원인 김영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역구는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이고 52세에 비교적 젊은 정치인이요. 52세입니다. YTN 기자 출신이고요. 이분이 더팩트라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뷰 제목은 개혁 없는 투쟁, 국민 공감 못 얻어입니다. 개혁 없이 투쟁만 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불출마 결정 배경에 대해서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의 대통령 두 분이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모두 법정에 섰다.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과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두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자신도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도움이 없이 자력으로 치렀던 20대 총선에서 바로 전 총선에서 62.22%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지역구에서 62.22%면 압도적인 거죠.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광을 받았던 18대 국회에서는 49.68%,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던 19대 때는 50.43%, 이때보다도 더 높은 득표율을 지난 총선에서 얻었다. 김 의원은 불출마 결심을 자신을 3번 연속 선택해준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알렸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2, 3일 전에는 지역 원로들한테 먼저 인사를 드렸고, 기자회견 바로 전날에는 지역 사무실의 당직자들에게 이 결심을 알렸다. 이 일화를 전하면서 자신을 성원해준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자신이 죄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 의원의 불출마를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반대를 했는 것 같아요. 만류를 한 것 같아요. 왜 불출마하시냐? 계속 정치하시라. 이렇게 지역민들이 만류를 했는데, 그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고 나라가 위기인데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투쟁 일변도다. 투쟁만 한다. 개혁 없는 투쟁은 국민에게 다가설 수 없고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이것이 지금 우리 당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의 위기를 지켜보면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개혁의 불씨라도 없다면 우리 당의 희망은 없다. 그렇게 되면 좌편향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김 의원에 앞서서 유민봉, 김성찬, 김세연, 김무성 이런 의원들이 당의 쇄신을 촉구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습니다. 쇄신, 개혁을 해야 된다. 물론 투쟁도 좋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저도 늘상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투쟁 좋지. 그러나 지금 탄핵당한 정당의 이미지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쇄신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투쟁력이 안 나온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왜? 탄핵당한 정당이 하는 얘기이므로. 그래서 쇄신과 투쟁의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쇄신은 그냥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투쟁만 하고 있다. 이게 안 먹힌다. 이런 얘기들을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김영우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이 투쟁 일변도다. 개혁과 투쟁을 같이 해야 된다. 개혁은 인물의 교체도 필요하고 국민 눈높이, 정서,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를 많이 했다. 릴레이 단식, 밥 늦게 먹기 운동 이런 거 있었죠. 조국 인사청문 TF 의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거,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추진, 이런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면서도 특권층,
웰빙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수성가를 한 청년들, 기업인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내야 된다. 국민 영웅을 찾아야 된다. 이와 함께 20대 총선 막장 공천으로 인해서 20대 총선 도장 들고 나를 어쩌고 했던 그 총선 막장 공천으로 당 분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막말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최고 권력자의 곁에서, 박근혜 주변을 말하는 거죠. 최고 권력자의 곁에서 호가호위했던 정치인들을 배제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배제해야 된다. 9일날 이뤄졌던 한국당의 원내 사령탑 교체가 됐었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심재철 원내대표로 교체가 됐어요. 이 얘기도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선출된 경선 결과는 친황체제 구축에 대한 제동 견제를 의미한다. 황심이 통하지 않았다. 황교안 당대표가 당을 아예 장악을 하고 친박 친황으로만 꾸리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제, 제동을 의미하는 거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선출된 결과 자체가 그것을 의미한다. 황교안 당대표가 투쟁을 열심히 해왔는데 개혁이 없는 투쟁이었다. 통합과 개혁을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다. 황심은 곧 개혁, 이거라는 이미지가 지금 없다. 그러다 보니까 친황체제 구축에만 올인하는 모습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에게 잘 먹히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2년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정말 이분이 여기서 볼 때 소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당론이나 지도부의 지시보다는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양심에 따라서 각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김영훈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 국방위원장 시절에 국정감사 보이콧이 당론이었는데 그때 자신이 위원장이었다. 국방의 시계는 1분 1초라도 멈출 수 없다 하면서 혼자 상임위를 열었었다. 이때 동료 의원들이 이 국방위원장실에 김영우 의원을 감금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서청원, 김무성 이런 다선 의원들이 이런 결정을 하면 정치 인생 끝난다. 이런 말까지 했다. 김영우한테 와서. 그러나 자신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당론, 지도부 지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아쉬웠던 순간으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친이, 친박, 이 계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박 대통령 탄핵 때도 친박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당을 나왔었다.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탈당파였던 겁니다. 이때 당 안에서 내부 개혁을 더 확실히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기서 제가 당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찢어졌어요. 이때 바른정당으로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그때 당시 새누리당, 이 새누리당이 너무 소위 말하는 오래된 분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틀어지고 경직돼 있고 웰빙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정당이다 보니까 당시 새누리당에 있던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질색을 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개혁적이고 그래도 좀 말이 통하고 그래도 좀 대화가 되고 그래도 좀 젊은 그런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으로 빠져나갈 때 이때 이 새누리당을 진려하던 그 젊은 사람들도 우르르 같이 빠져나갔었다. 바른정당으로. 이런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대선이 끝나고 바른정당에 갔던 사람들이 1차 복당을 했죠. 이 복당을 하면서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일했고 똑똑하고 인재라고 했던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합류가 있기 전에는 정말 이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지만 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을 하던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최다 바른정당으로 가버려서 뭔가 일이 안 됐다. 자유한국당은 돌아가질 않는다. 시스템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바른정당으로 가고 좀 위에서 지휘 정도 하고 실제로는 약간 현역에서 좀 떨어져서 실제로 일을 하기보다는 남을 시키는 사람들 위주로 남은 자유한국당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았고 일선도 부족했고 그랬었고 또 소위 말하는 꼰대들만 박실박실 했었다. 자유한국당에는.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바른미래당에서 복당하면서 이게 바른미래당에서 일부 복당을 하면서 이 국회의원들만 오는 게 아니죠. 이 국회의원들을 따라서 탈당을 했던 당직자들,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복당을 쭉쭉 하면서 원래 갈라졌던 당에서 열심히 일하던 젊은 사람들도 같이 복당을 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좀 더 잘 돌아가는 이런 정당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런데 이 김영우 의원은 다시 이 기사로 돌아가서 탄핵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국민 80% 이상이 탄핵을 지지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만장일치로 탄핵을 가결했는데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국민들이 정말 원했기 때문에 국민들 80% 이상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것이다. 역사적 평가는 차후에 하더라도 이 탄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치가 참 마음대로 안 된다. 불출마를 자신의 정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옛날에 학원 강사도 했었고 홍보회사도 다녔는데 기자 출신은 면허증이 없어서 별로 할 게 없다.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먹고 살 국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치인 김영우가 아니라 정치인의 삶을 끝내고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간 그런 김영우의 삶을 예고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정말 불출마라는 어려운 선택을 한 의원인데 그 진정성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자신의 지지층만 보고하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자신들의 골수 지지층 혹은 비판적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한다. 일반적인 국민들, 정치에 별 관심 없는 국민들은 별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집토끼 중요하죠. 물론 집토끼도 잘 수술해야 되고 잘 모아야 되고 결집을 시켜야 돼요. 좋아요. 그러나 이 기존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중에 일반 국민들의 민심도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이것은요 또 지지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지자들부터가 그래요. 무슨 말을 못하게 무슨 아이디어를 내거나 당에 뭐 비판적인 소리를 내거나 이건 여야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에서도 뭐 조국, 문재인 이런 사람들 비판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난리를 치죠. 자유한국당은 안 그러는가? 똑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좀 이상한데? 자유한국당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는 얘기가 나오면 내부 총질이니 하면서 지금 무조건 좌파 정부랑 무조건 싸워야 된다. 똑같이 극과 극으로 갈려서 좌우로 갈려서 열심히 박터지게 싸움질만 하고 있다. 이것을 본 국민들은 지쳐나가는 거죠. 피로도가 쌓이고 와 정말 박터지게 싸우는구나. 이 양측 정치 진영들이 뭐 하나 해내는 건 없으면서도 서로 피 터지게 싸우기만 해. 하면서 정치 혐오증에 걸리면서 무당층으로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제3의 세력 난 민주당도 싫어. 자유한국당도 싫어. 뭔가 또 새로운 뭔가가 필요해 하는 이 국민들의 열기를 읽은 수많은 당들이 지금 또 창당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은 우파 진영에서 나오는 거죠. 이 우파에서 창당되는 이 소수 정당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표를 가져오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에요.
원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그러다 보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왕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좌파들에게는 당연히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격을 받고, 새롭게 창당된 우파 정당들에게서는 또 이 사람들은 민주당에 가 있는 표를 끌어오는 것보다 자유한국당에서 표를 끌어오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겠죠. 동네 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자유한국당은 우파 소수 정당들에게도 피 터지게 공격을 받고 좌파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이런 와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압도적인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 확실한 보수,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색깔을 똘똘 뭉쳐 있는 모습, 그리고 탄핵당한 그때 그 정당이 아닌 정말 새롭게 태어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좌파만 깐다고 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자유한국당에 오지 않는다. 제가 주구장창 말하는 게 이것이고,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이 얘기예요. 싸우는 건 좋아. 오늘 김영우 의원 똑같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혁신 없는 투쟁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혁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쟁을 하고 문정부를 비판을 해야 이게 씨알이 먹히지, 일반 국민들한테.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쇄신보다는 투쟁 일면도로만 가고 있다. 투쟁 일변도로만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선거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뭉쳐서, 좌파는 좌파끼리 열심히 뭉치죠. 우파는 우파끼리 열심히 뭉쳐. 그리고 딱 총선 들어가. 누가 이길까요? 꽃놀이패는 좌파들이 더 많이 갖고 있고, 힘도 좌파들이 갖고 있고, 정권도 좌파들이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은 탄핵으로 인해서, 우파 진영은 탄핵으로 인해서 사분오열돼 있어요. 이거 수습도 못하고 보수통합도 물 건너 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그냥 자유한국당은 친황체제로 딱 뭉쳐서 가려고 하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고작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4개월이나 남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4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은 투쟁과 개혁, 투트랙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혁신이 없는 투쟁은 일반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을 하루빨리 자유한국당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